1장. 산의 부름. 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하나둘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은주야. 스산하면서도 따뜻한 그 계절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그때 제 나이 26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회사에 다닐다가 그만두고 나서는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책을 읽다 잠들고 밥 먹고 다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친구분이 찾아왔어요. 은주야, 너 이러다 시들어버리겠다. 나랑 좀 나가자. 그분은 동네에서 아주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죠.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옆에서 제 등을 톡톡 밀며 말했죠. 가서 사람도 좀 만났고 바람도 쐬고 와. 내 얼굴이 너무 하얘졌어. 그렇게 반쯤 억지로 저는 끌려나가듯 나갔습니다. 그 자리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날은 마을 근처의 작은 모임이었어요. 산악회 사람들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저만 혼자 낯설고 다들 이미 친한 사람들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올려다본 순간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살짝 구부러진 눈매, 웃을 때마다 미세하게 생기는 눈가의 주름. 그리고 말보다 더 따뜻한 눈웃음. 그 사람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그날은 그저 인사만 나누고 짧은 인연처럼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제 삐삐가 울렸습니다. 그때는 문자도 SNS도 없던 시절이었죠. 기계가 B- B- 하고 울리면 공중전화로 달려가야 했던 그 시절.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8282, 486 나야, 민호. 빨리 사랑해? 그 단순한 숫자, 조합이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그는 말했어요. 팔공산 같이 갈래요? 팔공산. 그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맑은 기운이 도는 곳.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높았고 구름은 솜사탕처럼 흩어져 있었죠.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민호는 평소보다 훨씬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눈웃음이 또 보였죠.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마다 민호는 뒤돌아보며 묻곤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힘이 났어요. 가끔은 손을 내밀어 제 팔을 살짝 잡아주기도 했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산 전체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금빛이었고 그 속을 걷는 기분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땐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갓바위 앞에 도착한 우리는 나란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도 따라 눈을 감았죠. 이 사람 다시는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첫 기도였어요. 누군가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빈 첫 기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훗날 얼마나 절절한 의미로 되돌아올지. 산 아래로 내려올 때 바람이 불었어요. 붉은 단풍잎들이 우수수 쏟아지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죠. 그 순간 민호가 말했어요. 은주 씨, 가을은 사람 마음을 솔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봤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박혀버린 줄도 모르고요. 그날 이후로 제 세상엔 색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민호의 얼굴이 떠오르고 거리에서 단풍잎 하나가 떨어져도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삶이 조금은 따뜻해졌고 조금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산이 제게 속삭였던 걸까요? 팔공산의 바람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이야, 은주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작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거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그 산이 저를 다시 부를 거라는 것도요. 2장. 어둠 속의 길. 산에서 내려오던 길이었어요.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하늘빛은 벌써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그랬어요. 같은 길로 가면 재미없잖아요. MT 때 와봤는데 이쪽이 더 빨라요. 전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한참을 내려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계단도 없고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였죠. 길은 점점 좁아지고 낙엽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이 길 맞아요? 응,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만 더 가요. 그때 맞은편에서 등산객 2분이 내려오셨어요. 등에 배낭을 맨 아저씨 한 분이 저희를 보더니 급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 이 길은 갓바위로 안 내려가요. 영천은혜사 쪽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시간이 4시쯤이었을 겁니다. 가을에는 참 빨리 져요. 순식간에 산등성이 뒤로 해가 넘어갔고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불던 단풍이 어둠에 묻히고 바람이 서늘하게 뺨을 스쳤어요. 민호 씨, 어떡해요? 괜찮아요. 조용히 있으면 물소리가 들릴 거예요. 물은 사람 사는 곳으로 흘러가니까 그걸 따라가요. 그 말에 기대서 우린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들리는 건 바람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물소리뿐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산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엔 아무도 없고 깜깜한 숲 속에서 오로지 작은 휴대폰 불빛 하나만이 우릴 이끌고 있었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칠 때마다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 돌아가.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소리가 들킬까봐 숨도 쉬기 힘들었죠. 그러다 민호가 갑자기 앞에서 외쳤어요. 이쪽이에요. 그 목소리를 따라 한 걸음 내디뎠는데 순간 발밑이 텅하고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휙 허공으로 떨어졌어요. 짧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돌에 세게 부딪히면서 숨이 턱 막혔고 차가운 돌바닥 위로 몸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귀 옆으로 물소리가 콸콸 들렸어요. 눈앞이 어두워지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씨, 은주야. 그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 쳤어요. 여기 있어요. 겨우 목소리를 냈죠. 민호가 헐떡이며 내려왔습니다. 손전등 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그가 저를 끌어올리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몰라요. 갈비뼈가 숨쉬기가.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몸이 아픈 것도 추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산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그 사람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그 따뜻한 온기가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웠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린 다시 물소리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미끄럽고 발밑은 젖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 하나에만 의지했죠.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산 아래에서 노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식당 간판 불빛이었어요. 그 빛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우린 거의 기어서 그 집 문을 열었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얼굴들이 왜 그래요?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뜨거운 해장국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 앞에서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고마운 일인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날 이후 우린 연인이 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어둠 속에서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갔죠. 민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어요. 대신 언제나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었어? 춥다. 겉옷 챙겨. 그런 사소한 말들이 그 사람의 사랑이었어요. 우린 1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작은 행복에 감사하면서요. 하지만 그 사랑이 그렇게 갑자기 다시 그 산으로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장. 소리 없는 밤. 결혼한 지 13년.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를 줄은 몰랐어요. 둘이서 시작한 인생이 어느새 내 식구가 되었죠. 아침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 늦게 돌아오는 남편 대신 그의 목까지 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민호는 서울로 발령이 나서 주말에만 집에 오는 주말 부부가 되었죠. 평일엔 전화로 목소리만 듣다가 주말에 얼굴을 보면 늘 피곤해 절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나 요즘 너무 바쁘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점점 습관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민호니까. 그 따뜻했던 사람, 그 산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던 그해 가을,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오랜만에 팔공산 갈까? 팔공산이요? 응.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산.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산은 무섭기도 했지만 우리를 이어준 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토요일 오전 민호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등산복을 차려입고 제 앞에서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했죠. 이제는 길 잃지 말자. 그래요. 이번엔 도토리묵만 먹고 바로 내려와요. 그렇게 웃으며 산에 올랐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가을 바람은 옛날처럼 서늘했어요. 민호의 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지만 그 뒷모습이 참 든든해 보였죠. 우린 갓바위에 올랐습니다. 그때처럼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 사람 다시는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빌었던 그 기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웃으며 물었어요. 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가을 하늘로 흩어졌어요. 잠깐 쉬다가 우린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그러더군요. 이번에도 다른 길로 가볼까? 그 말에 잠시 망설였어요. 13년 전 그 어둠 속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는 밝게 웃었어요. 이번엔 내가 길 잘 찾아줄게. 그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또 그런 일이 생기겠어 싶었죠. 길은 예상보다 한적했어요. 사람들의 발소리도 웃음소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람만이 나뭇잎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 씨 이쪽 맞아요? 응, 맞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그 대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쩐지 멀리서 들렸어요. 몇 걸음 앞서 가던 민호의 등이 햇살 속에서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민호 씨,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단풍잎이 흩날리며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었습니다. 눈을 찡그리며 앞을 봤지만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민호 씨, 농담하지 말아요. 그만 나와요. 대답 대신 멀리서 낙엽 밟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그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바람이 잠시 멎고 산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소리 없는 밤이었죠. 휴대폰 불빛을 켜고 주위를 비췄지만 빛은 나무 줄기와 돌덩이에 부딪혀 돌아올 뿐이었어요. 민호 씨, 목이 타들어가듯 떨렸습니다. 이제 장난 그만해요. 제발. 그때였어요.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 은주야. 그건 분명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바로 옆에서 그리고 멀리서 동시에 들렸습니다. 민호 씨, 거기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며 마치 누군가 제 곁을 스쳐가는 것처럼 바람이 불었죠. 그날 밤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는 그의 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창문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대시보드 위엔 반짝이는 반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끼워줬던 바로 그 반지. 그 반지는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귓가에서 또다시 들렸습니다. 이제 길 잃지 말자. 그 목소리는 분명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사람의 목소리. 그날 이후 803의 바람은 제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엔 밤하늘이 유난히 고요한 날엔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칠 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이제 내가 길을 찾았어. 그 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민호가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4장. 산의 침묵.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마치 누군가 고요히 베일을 들이우듯이 순식간에 산 전체가 희뿌옇게 변했어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민호가 제 앞을 걸으며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주야, 잘 따라와. 그 목소리는 분명 가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은주야. 소리는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 걸음이, 그 한순간이 모든 걸 갈라놓을 줄 몰랐어요. 언덕 하나를 내려섰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SP. 그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민호 씨? 대답이 없었어요. 민호야. 이번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안개의 메아리뿐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들렸어요. 뚜뚜. 그 기계음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린 적은 없었어요. 제발 받아요. 민호 씨, 제발. 하지만 신호음은 끝내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나무와 돌의 경계조차 사라졌어요. 마치 산이 하나의 거대한 입을 벌리고 모든 걸 삼켜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어요. 몇 분이 한 시간 같았고 한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그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은주야. 민호의 목소리. 그 익숙한 낮은 톤. 하지만 이번엔 너무 멀리서, 너무 깊은 곳에서 들렸어요. 저는 거의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민호야. 거기 있지? 대답해.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툭툭 그리고 쿵. 그 소리에 심장이 멎었어요. 그게 사람의 발소리인지 돌의 낙하음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비명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이 굳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은 젖었고 안개는 비에 섞여 더 짙어졌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이쪽이에요. 손전등 좀 비춰봐요. 하지만 그건 허공에 울릴 뿐이었어요. 구조대의 불빛이 나무 사이를 흔들리며 스쳐갔습니다. 그 불빛이 내리깔릴 때마다
나무가, 돌이, 그림자가 모두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호 씨, 들려요. 민호야. 목이 쉬어가도 산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산 전체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비는 내리는데 소리가 사라졌어요. 천둥도 바람도 매미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산이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이 산의 일부가 되었구나 하는 걸요. 눈앞에 번쩍이며 비친 구조대의 손전등 불빛 사이로 하얀 안개가 흐르고 그 속에서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민호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물에 젖은 등산복, 그날의 미소 그대로. 그리고 나를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인사하듯 흔들었죠. 민호 씨? 눈을 깜빡였을 때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빗방울만 제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며칠 동안 수색을 이어갔지만 민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신발 한 짝도 옷 조각 하나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휴대폰 안에 미발신 전화 한 통이었어요. 그 번호는 제 번호였죠. 그리고 그 통화 시간 오후 3시 47분. 제가 처음 민호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그날 이후 팔공산의 안개가 끼는 날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바람이 사람의 목소리를 닮았다고. 그리고 저는 알아요. 그건 그 사람의 목소리라는 걸요.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숨결, 그날의 미소, 그리고 나를 부르던 그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게 아직 그 산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 있습니다. 5장. 바람이 남은 자리. 민호가 사라진 지 어느덧 석 달째였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향하고 있었고 팔공산의 나뭇잎들은 이미 모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 저는 그 산을 바라보다가 문득 알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어요. 한 번만 더 가보고 싶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요. 그 산은 불길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산이 불러서 제가 거기에 가야 한다는 걸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차를 몰고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지만 그 안에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바람, 흙, 그리고 민호의 향수 냄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갓바위로 오르던 그 길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은 제 것뿐이었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사각사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렸어요. 민호 씨,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람이 살짝 일더니 멀리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바람 속에 스며든 듯한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제 귀에 닿았습니다. 은주야.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이제 울지 마.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떨어지는 눈물이 바로 녹아버릴 만큼 뜨거웠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나 혼자 남게 했어요? 그때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멀리서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날아와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 입 위엔 민호의 반지가 얹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반지엔 여전히 그날의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죠. 민호 씨 여기 있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귀 속으로 들려왔습니다. 은주야, 이제 길 잃지 마. 나 항상 내 옆에 있을게. 그 말과 함께 눈발이 강하게 휘몰아쳤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분명히 그였어요. 예전처럼 등산복 차림에 그 따뜻한 눈웃음 그대로. 그가 조용히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그만 울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며 눈보라가 일었고 그의 모습이 눈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어요. 남은 건 고요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산의 일부가 된 거라는 걸 느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눈이 내릴 때마다 그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해가 완전히 지고 달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지를 손에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민호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네요. 그때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래, 이제 길 잃지 말자.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그건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 후로 저는 매년 가을마다 팔공산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본다고 하지만 괜찮아요. 그 산에 서면 바람이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민호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 산은 누군가를 삼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은 거였으니까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산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